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할 그 책이 오이디푸스 이제 그 이거 뭐라 그러죠? 오이디푸스 3부작이라고 그러나? 네, 오이디푸스 3부작인데 이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때 오이디푸스 왕이 먼저 이제 그냥 순서대로 봤을 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안티고네가 이렇게 일어나는 순서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할 순서는 그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이디푸스 왕에 대해서 네, 토론을 해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던질 오프닝 퀘스천은 이 오이디푸스를 우리가 영웅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영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일단 제가 꺼낸 질문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목했던 장면으로 가보면 오이디푸스가 자기 눈을 찔렀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행동이 영웅적인 행동이었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이게 영웅적인 행동인가 아닌가 또는 이 사람이 영웅인가 아닌가 이런 거 알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최소한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영웅의 개념이 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스탠다드가 있어야 이 스탠다드에 따라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영웅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영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여기에서 영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영웅이 이 책에서요? 이 책에서 영웅이란 무엇인데요? 이 책에서도 그렇고 그냥 우리 생각도 그냥 우리가 통상하는 생각도 그렇고 영웅 도덕적인 사람? 예를 들면 뭐 양심이 도덕의 한 종류라고 한다면 양심을 지키는 사람 예를 들어 저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그 영웅이라는 게 그냥 이제 이 책에서 영웅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이게 그에 쓰여진 비극이다 보니까 그 당시 시대상으로 비춘 영웅이라고 하면은 이제 막 말을 잘하고 뭐 도덕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이 당시 이거는 이제 약간 뭐 막말로 전투력이 좀 센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혈통이 좋은 사람들 더군다나 대부분 보면은 혈통이 뭐 아킬레스 같은 경우는 그 일리아드 아킬레스 같은 경우에는 반신반인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신이고 아빠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렇게 태어난 애도 있고 헤라클레스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신으로 승격되는 것처럼 이제 되는 식으로 그래서 뭔가 제우스의 아들이긴 네, 항상 그런 식으로 신들과의 그게 이제 연줄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때 당시 영웅들을 보면은 싸움 잘하는 사람 전쟁 잘하는 사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을 올린 사람 그리고 또 집안이 좋은 사람 막말로 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슬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모랄적인 도덕적인 측면 얘기한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빠 같은 경우에는 accomplishment? 그런 게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처럼 들리긴 했어요. 완전 동의하고.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물론 얼마나 배경식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영웅이란 게 항상 위치, 포지션 자체가 인간과 신의 중간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 보통 인간으로 치부되기에는 능력이 너무 뛰어난데 그렇다고 해서 신은 못 되는 약간 그런 어느 정도 중간자적인 존재들이었던 그래서 막 방황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존재론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국은 필멸의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자기는 필멸의 인간으로 남기에 너무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약간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영웅이란 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필멸이랑 굴레를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거를 대부분 뛰어넘지 못하지만 그렇게 도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영웅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인간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는. 근데 모랄한 측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동의하는데 그걸 그리스 비극에서 찾을 수 있는지 되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혹시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 게 근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적이 큰 사람은 어쨌든 영웅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실수를 하더라도 영웅이 아니다라고까지 사람들이 치부하는 경우는 많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이제 약간 그 지금 이 텍스트에서 벗어나는 얘기지만 그 파에드라 보면은 이제 그 거기에 히폴리터스 아빠인 티시우스 나오잖아요. 테세우스. 그러니까 테세우스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거든요. 큰 공을 세운 사람이지만 이제 막말로 하면은 여자들을 너무 후리고 다녔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고 막 이렇게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도 결국에는 계속 영웅으로 묘사를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인 히폴리토스도 계속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영웅인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식의 언급도 그 플레이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런 도덕적인 부분이 크게 이렇게 고려되지 않는 영웅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오이디푸스가 그 엄마랑 자고 아빠를 죽이잖아요. 결국에 그 사람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의 죄값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분명한 모럴 도덕적인 세계관이 있는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이디푸스가 치렀던 어떤 죄에 대한, 오이디푸스가 치렀든 그의 조상이 치렀든 어떤 그런 죄에 대한 값을 오이디푸스가 지금 이 책에서 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궁금한 건 그쵸. 그러니까 이런 죄를 분명히 저지르긴 했어, 오이디푸스가. 그런 두 가지 죄. 그럼 예슬이의 정의에 따르면 영웅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영웅이라고 할 만한 부분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오이디푸스가 영웅이라는 부분이 사실 좀 쉽게 되게 자만하는 면모가 보여지고, 되게 뭐 프리스트가 신부가 오이디푸스한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되게 막 좋은 뜻으로 그랬겠지만 되게 막 이 마을의 병이 돌게 한 그 원인을 찾아서 내가 꼭 부셔버리고 말 거야.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단어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쉽게 분노하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 그리고 그 길에서 사람을 죽인 것도 결국엔 오이디푸스의 그런 쉽게 흥분하고 폭력적으로 되는 그런 경솔한 측면이 발현된 것이 아닐까 싶어서, 그냥 저의 전체적인 인상은 약간 오이디푸스가 되게 경솔하다? 그런 쉽게 흥분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영웅인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세모. 네, 약간 어컴플리시먼트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과연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질문이 아직도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오이디푸스를 조금 옹호하고 싶은 게, 저도 영웅이라는, 오이디푸스가 영웅이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오이디푸스가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두 개의 큰 죄를 지은 거잖아요. 아버지를 죽였고 어머니랑 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사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진짜 천인공노할 짓을 두 개를 연달아서 해버린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일단 오이디푸스가 저지른 일이긴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른 게 아니라 저지르고 싶지 않았고 안 저지르려고 발악을 하다가 저질러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질러지면 당한 거라고 저는 이제 조금 해석을 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신이 개입을 해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 버린 일이기 때문에 더 큰 손이 자기를 조종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이제 오이디푸스가 전적으로 자기가 의지를 갖고 한 일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조금, 그거 때문에 오이디푸스가 영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두 가지 사건 다 보면, 첫 번째로 그 아빠를 죽인 사건을 봤을 때는 아버지를 죽였던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이제 오이디푸스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겠지만, 원래 이제 자기 아빠 라이오스와 어머니 이름이 기억하지 않지만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라이오스라는 아빠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네 아들이 너를 와서 죽일 거고, 너의 아들이 너의 부인과 동침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들었고, 라이오스는 살려고,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지금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를 낳았는데 그
예언한 예언자의 말이 맞다 그러면 지금 자기는 죽는 건데 자기를 죽일 사람을 키우는 건데 그래서 얘가 버리잖아요 아들을. 어떤 목동이 지나가다가 얘를 보고 이제 데리고 가서 지금 그 자기가 오이디푸스가 자기 친부모라고 착각했던 그 사람들 품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긴 세월을 지금 그 사람들 밑에서 그 사람들이 부모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또 거기서 또 신탁이 하나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이디푸스한테 이번에 신탁이 와서 너가 네 아빠를 죽일 거고 너 엄마랑 동침할 거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이게 무섭고 막 제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그렇게 하고 내가 아버지를 죽인다고?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 보니까 떠나잖아요. 자기는 그럼 여기 없어야겠다. 여기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거를 최대한 이렇게 안 일어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떠나서 가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불안정했다 그래야 되나? 사람이 심적으로 불안하고 지금 이렇게 그런 상황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길에서 이렇게 마주쳐서 누가 이제 비키냐 마냐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아빠의 종이 이제 오이디푸스를 때리고 또 이제 오이디푸스의 말까지 죽였다라는 내용도 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 행복하게 뭐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 잘 자라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그렇게 자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그런 막 진짜 처참한 마음에 막 이렇게 있다가 누가 와서 또 그렇게 심기까지 건드리니까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더 흥분을 해서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살인을 저지른 건 맞고 그 아빠를 죽인 그 상황이 오이디푸스가 경솔했던 건 맞긴 한데 이제 완전히 무슨 out of nowhere, 그래서 완전 컨텍스트가 없이 그냥 얘가 진짜 단순히 막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냥 분노하지 않아도 될 일에 분노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저쪽에서 먼저 그 막말로 하면 선빵을 친 거니까. 요약해보면 이제 템포가 좀 욱하는 성미가 있었지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 참작 가능한 컨텍스트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요지였던 것 같은데, 근데 저도 템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니까 아 이분 성미가 좀 있으시다 되게 좀 욱하신다 생각을 했던 게, 그 살인 사건도 이제 그렇게 라이오스 왕을 죽인 그 사건 자체도 맞아요. 이미 심란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더 화날 수가 있죠, 평소보다. 근데 그래도 저는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아 그래 좀 짜증날 만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살인을 할 정도인가? 라는 데서는 약간 솔직히 물음표였어요. 그러면 그 살인하는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 좋아요. 어디쯤이지? 티셔스 그 사람이 이제 오이디푸스를 지목하잖아요. 이제 폴루션의 원인으로. 그리고 그 조건 자체가 이제 그 라이오스 왕을 죽인 거. 그러니까 이제 오이디푸스가 유카스랑 대화하면서 이제 자기가 크로스로드에서 만났던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스피치 전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약간 교차 검증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게 진짜로 라이오스 왕을 내가 살인한 게 맞냐? 이렇게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말을 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There was a dinner and at it a drunken man accused me in his drink of being bastard. I was furious but held my temper under for that day. Next day I went and taxed my parents with it. They took the insult very ill from him, the drunken fellow who had uttered it. So I was comforted for their part, but still this thing rankled always, for the story crept about widely. And I went at last to Pytho, though my parents did not know. But Phoebus sent me home again, unhonored in what I came to learn, but he foretold other and desperate horrors to befall me, that I was fated to lie with my mother, and show to daylight an accursed breed which men would not endure, and I was doomed to be murdered of the father that begot me. When I heard this, I fled, and in the days that followed I would measure from the stars the whereabouts of Corinth. Yes, I fled to somewhere where I should not see fulfilled the infamies told in the dreadful oracle. And as I journeyed, I came to the place where, as you say, this king met with his death. Jocasta, I will tell you the whole truth. When I was near the branching of the crossroads, going on foot, I was encountered by a herald and a carriage with a man in it, just as you tell me.
He then led the way, and the old man himself wanted to thrust me out of the road by force. I became angry and struck the coachman who was pushing me. When the old man saw this, he watched this moment, and as I passed, he struck me from his carriage, full on the head with his two-pointed goad. But he was paying in full, and presently my stick had struck him backwards from the car, and he rolled out of it. And then I killed them all. If it happened there was any tie of kinship twixt this man and Laius, who is then now more miserable than I, what man on earth so hated by the gods? Since neither citizen nor foreigner may welcome me at home or even greet me, but drive me out of doors. And it is I and no other, have so cursed myself. And I pollute the bed of him killed by the hands that killed him. Was I not born evil? Am I not utterly unclean? I had to fly, and in my banishment not even see my kindred, not set foot in my own country, or otherwise my fate was to be yoked in marriage with my mother and kill my father, Polybus, who begot me and had reared me. Would not one rightly judge and say that on me these things were sent by some malignant god? Oh, no, no, no. O holy majesty of God on high, may I not see that day. May I be gone out of men's sight before I see the deadly taint of this disaster come upon me. 라고 오이디푸스가 말했어요. 봤는데 템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저는 사실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근데 그 템퍼라는 말이 한국말로 뭐라고 성질, 승질 뭐 이런 거예요. 성미? 근데 좀 성미가 급한. 급한 성미, 욱하는 성미, 욱하는 성미. 그러니까 성격은 아닌 거고 성미 쪽인 거잖아요, 그렇죠? 성미, 그쵸. 성질 막 약간 그런 쪽에 가까운 거죠. 네, 일단은 나쁜 의미로 지금 쓰이고 그쵸. 있어요. 저희끼리 얘기한 템포는. 일단 영어에서는 확실히 그 라이오스 왕이 공격한 이유, 먼저 성공한 이후에 이제 오이디푸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근데 또 읽어도 되나요? 네. He paid for this in full and more. 그게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라이오스 왕이 이만큼 했는데 자기는 거기에 더 얹어서 줬다. 약간 여기서 조금 느꼈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읽어볼게요. My stick quickly struck him backward from the car and he rolled out of it. And then I killed them all. 약간 여기서도 조금 섬뜩하지 않나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더라도 템포가 있었다는 걸 부정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혹시 또 다른 부분이 있었나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제게 이제 한국책인데 네. 보면은 그 연장자가 그 노인이 얘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지금 이제 양끝이 뾰족한 단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찾아서 네. 나중에 그림 띄우면 될 것 같은데. 칼 같은 거 아닌가요? 네, 그 짧은 검인가 보다. 그래서 양끝이 뾰족한 단장으로 자기 정수리를 이렇게 내리쳤대요. 그래서 이제 얘가 그때 이제 그때 완전 템퍼가 완전 발동이 되면서 그때 돌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가 똑같은 대가를 지불한 건 아니었다. 아까 그래서 방금 승현 씨가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눈에는 막 그렇죠. 눈 두 개 무슨 뭐 세 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거의 뭐 다음 한 두세 문장 뒤에 바로 내가 모두 다 죽였어요. 그래서 I killed them all이 나오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조금 좀 그건 웃겼죠, 템포죠. 확실히. 그건 네. 끝이야죠. 그러면 조금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 사람의 영웅적인 면모가 안 보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는 부분들은 찾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실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처럼 화가 나서 사람들을 죽인다거나 아까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 말한 선지자, 당신이 그 사람한테도 화를 내는 거. 그리고 크레온도 그냥 막 그쵸. 네가 했어 하면서 막 그냥 화내버리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또 큰 거 엄마 아빠 죽인 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아빠만 죽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하는 거 보면 그런 건 보이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영웅적인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비영웅적인 모습은 쉽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영웅적인 모습을 이렇게 본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스핑크스를 물리쳤다. 네, 스핑크스를 물리쳐서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해방되었다. 그렇죠. 완전 중요하죠.
그것도 되게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았어요? 되게. 맞아요. 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웅적인 면모를 발견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진실을 확실히 마주했을 때 그 제가 관심 가졌던 그 장면들 눈을 찌른 그럼 거기로 혹시 가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 네. 혹시 우리가 영웅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지 보면 그쵸. 우리 오프닝 퀘션에 결국 답변하는 길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쯤이었죠? How after that she died, I do not know, for Oedipus distracted us from saying. He burst upon us shouting, and we looked to him as he paced frantically around, begging us always, "Give me a sword, I say, to find this wife, no wife, this mother's womb, this Philip double sewing, whence I sprang, and where I saw my children." As he rapped some god showed him the way, none of us there. Billowing terribly and led by some invisible guide, he rushed on the two doors, wrenching the bending bolts out of their sockets. He charged inside. There, we saw his wife hanging, the twisted rope around her neck. When he saw her, he cried out fearfully and caught the dangling noose. Then, as she lay, poor woman, on the ground, what happened after was terrible to see. He tore the breeches, the gold chased breeches fastening her robe, away from her, and lifting them up high, dashed them on his own eyeball, shrieking out such thing as, "You will never see the crime I've committed or had dawned upon me. Dark eyes, now in the days to come look and forbidden faces, do not recognize those whom you long for." With such imprecations, he struck his thighs again and yet again with the breeches, and the bleeding eyeballs gushed and stained his cheeks. No slugging oozing drops, but a black rain and bloody hail poured on.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읽은 것 같네요. 좀 많게. 부인이 죽은 걸 발견하고 나서 이제 그 부인의 로브에 있던 브로치를 떼서 이제 그렇게 자신을 실명시키죠. 약간 이거에 대한 얘기를 사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이게 물론 그냥 1차원적으로 가면 본인 스스로 본인을 징벌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되게 생각해보면 1학년 생활 때 되게 궁금했던 게 어떻게 보면 도망간 거 아닌가? 약간 그 자신이 저지른 죄들을 보기에는 그게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또 여기에선 없지만 그런 얘기 있거든요.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저승에 내려가서 우리 엄마 아빠를 무슨 눈으로 보겠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되게 고결하게 자신을 징벌했다기에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서 약간 그 점에서 물음표였어요. 이 장면들 자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오이디푸스가 물론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그걸 피하려고 자기 눈을 찌르긴 하지만 그거를 겪고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눈을 찌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꾸역꾸역 살잖아요. 그래서 뭔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카스타처럼 죽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눈을 찌르면서까지 그 고통을 어느 정도는 참아보려고 했다는 거. 존재함으로써 여전히. 그러니까 약간 완벽하진 않지만 네. 결국 속죄의 의미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거는 여전히 말기다하게 좋은 일하기보다는 그렇게 영웅적인 행위. 칭찬받을 만한 행위. 근데 아직 속죄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이건 너무 끔찍하다. 어떡하지? 막 그리고 이게 내가 다 지은 죄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뭔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의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그냥 확 행동한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는 적어도. 더 읽으면은 속죄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또 그냥 자살하는 게 더 존경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끝까지 살아남는 게 또 칭찬받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생각이 드는 게 이 지금 말하는 게 눈을 찌르면서 하는 말이 이제 두 누나 너희는 내 한국말로 이제 번역된 게 두 누나 하면서 눈을 3인칭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서 자기 눈을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인데 눈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조금 그 거리를 두거든요. 눈하고 자기를 내 일부처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랑 완전 좀 떨어져 있는 이렇게 타인처럼 묘사를 하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했어 하고서는 내가 그 대가를 치를게 나 해가지고 그 문장의 주어가 계속 나였으면은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자기가 지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한테 죄값을 자기가 치르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내 누나 너희가 보면 안 되고 너희가 이랬어 그런 식으로 이제 내 눈을 조금 분리시켜서 누나한테 벌을 주는 모습이 제가 그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뭐를 훔쳤는데 손으로 훔쳤으면은 제가 법정에 가서 변호할 때 제 손이 말입니다. 제 손이 그래서 제 손에게 벌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지금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 한계를 깨닫고 그거를 부셔 내 눈이 이런 식으로 눈의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내 눈을 빨개서 파괴해버리니까 그게 뭔가 그 자신의 한계 저항이라기보다는 포기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뭔가 그런 인상이 더 강해서 근데 오이디푸스가 나중에 자기 아이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몇 문장 뒤에 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코러스가 네. I cannot say your remedy was good. You would be better dead than blind and living.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오이디푸스가 What I have done here was best done. Don't tell me otherwise. Do not give me further counsel. I do not know with what eyes I could look upon my father when I die and go under the earth, nor yet my wretched mother, those two to whom I have done things deserving worse punishment than hanging. Would the sight of children bred as mine are gladden me? No, not these eyes, never. And my city, its towers and sacred places of the gods, of these I robed my miserable self when I commanded all to drive him out. The criminal since proved by God impure and of the race of Laius. To this guilt I bore witness against myself. With what eyes shall I look upon my people? And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자기 눈에 책임을 전가한다기보다는 뭔가 눈이라는 것이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찌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정확히 어떤 문장 집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읽은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To this guilt I bore witness against myself. 그래서 with what eyes shall I look upon my people?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눈으로 어떤 사람들을 볼 면목이 있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의 그러니까 자기 눈에 의미를 부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이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죄다. 왜냐면 이미 자기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오염됐고 아빠가 돌아가셨고 엄마도 이제 괴로워하다가 죽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끔찍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인 자신이 그 눈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살려주고자 했던 사람들을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허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속죄적인 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죄 의미도 되겠네요. 근데 약간 사실 막 내 손이 그랬어요 정도까지라고는 믿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 그 눈을 분리시킨 건 그래도 굉장히 흥미로운 화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어느 정도는 눈을 블레임했을 수도 있는 게 약간 테레시스랑 그렇게 처음에 대면했을 때 계속 이제 넌 이제 되게 굉장히 대조적인 두 인물상인 거잖아요. 한 사람은 물리적 눈은 없다기보단 물리적 시야가 없지만 이제 굉장히 지혜가 또는 마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고 오이디푸스는 그 정반대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막 테레시가 너 눈이 있지? 너 볼 수 있지? 근데 너 진짜 중요한 걸 못 봐. 너가 어디에 있고 너가 지금 죄에 둘러싸여 있는 줄 넌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물론 텍스트적으로 제가 얼마나 에비던스를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에선 약간 자신의 눈이 좀 원망스러웠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진실을 못 본 그냥 겉모습만 본 타이르시우스는 그러니까 장님에게도 불구하고 진실을 보고 그쵸. 자기 오이디푸스 자신은
눈을 가졌는데도 진실을 보지 못해서 그쵸. 자기 눈을 탓했다. 약간 말씀이시죠. 아, 네. 근데 제가 텍스츄얼 에비던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얘기를 듣고 테일시에스라 나눈 대화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가 오이디푸스였으면 이 눈이 참 조금 원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왜 하나도 못 봤니? 너는 왜 네 엄마를 보면서 약간 그런. 근데 그것도 좀 마음에 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나 왜 그랬니라고 자꾸 눈한테 그런 내가 그런 건데 사실은 왜냐면 눈이 따로 눈이 결정을 한 게 아니죠. 눈이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눈이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뇌와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콜라보를 해서 나온 결정인데 그래서 근데 아, 네. 그럼 이제 오이디푸스가 영웅이냐에 대한 제 답변은 일단 저는 이제 그 눈을 찌르는 장면을 주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두 가지 동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동기는 자신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동기는 이제 그 모든 쉐임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두 번째 동기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서 저는 아직 영웅은 아니다 정도로 네 답하겠습니다. 저도 영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정의하자면 영웅적인 면모를 조금 보일 수 있었던 사람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웅적인 면모를 정작 보여야 될 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승현 씨가 정했던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는 건 이제 인간의 한계가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넘으려는 노력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자기 성격의 한계라든지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격을 건드렸을 때 그냥 다 I kill them all 그래서 다 죽여버린다든지 막 성격에 못 이겨서 또 막 그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말해 그랬는데 말 안 하니까 막 네가 했지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화를 내는 부분에서 정작 이제 인간으로서의 그런 성격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서 다른 영웅적인 면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영웅이 아닌 것 같아요. 포텐은 있지만 아직 그쵸, 그쵸. 네. 저는 조한 씨랑 비슷한 내용이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느 정도 동정심은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오이디푸스라고 생각했을 때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신탁이 와서 뭐 너는 아빠를 죽이고 엄마랑 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라도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디론가 빨리 엄마 아빠가 없는 데로 정말 울고 울면서 도망치겠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이상한 남자를 시비 거는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죽였더니 그 사람이 또 아빠고 뭐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통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오이디푸스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고 태어난 부분에 한해서는 그게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든 어떤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든 그 환경 안에서는 그나마 노력을 해보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도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그냥 웃음거리 오이디푸스의 삶이 그렇게 도망치려고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냥 웃음거리의 한 일부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쉽게 웃을 수 없는 존재다? 약간 인물이다? 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웅까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맞아. 예슬이가 읽었던 것 중에서 What I have done here was best done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거기서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처한 상황이 인간의 허용범 뭐라고 해야 되죠? 인간이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었던 거지 라고 하는 것 같아서 진짜 완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참 공감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면모가 더 많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영웅적인 면모보다 그가 처한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너무 진짜 서슴없이 드러내는 사람 같아요. 네, 막 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냥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고 또 책임감을 지려고 하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조차 막 책임을 지려고 막 그러는 모습이 멋있으면서도 안쓰럽고 막 그러는 게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예슬 씨가 말한 대로 공감할 수 있는 뭔가 약간 그런 인물 같아요. 영웅적인 사람, 너무 영웅 같으면 사실 공감하기 힘들잖아요. 너무 싸움을 잘하고 막 다 막 무찔렀습니다 해서 막 해피 에버 애프터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공감하기 힘든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점에서는 영웅은 아니지만 참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도 참 많이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아주 좀, 공감 가는 인물이네요 진짜 예술시방. 오이디푸스가 이제 새 3부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로너스의 오이디푸스 맞아요. 이렇게 한국어로.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또 어떤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더 지켜보고 그때도 영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그쵸. 맞아요. 있을 수 나도 아직 보류예요. 있어요. 네. 지금 답변했지만. 그때 더 봅시다. 네.